안녕하세요, 우라늄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발 DC 코믹스 입문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발되지 않아서 정보를 알기 좀 힘든 것들 위주로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이것만 아시면 입문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십니다. 일단 회사 소속 레이블부터 아시면 좋은데 여러가지 중 딱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DC 블랙라벨과 버티고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버티고는 한 시점 기준 DC 블랙라벨에 흡수되었고 2020년 이후 더 이상 버티고 딱지 붙이고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라벨 딱지 붙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책을 보시면 버티고 혹은 DC 블랙 적혀있는 게 보이실 텐데 두 레이블 모두 성인지향이라 폭력, 성, 호러 등등 수위가 다소 센 시리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티고는 아예 독자적인 세계관인 타이틀도 있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블랙라벨이 설립됩니다. DC 블랙라벨 첫 작품인 배트맨 댐드만 봐도 성인풍, 다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블랙라벨 역시 성인지향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엘스월드 작품들이 블랙라벨로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메인 세계관에 있는 작품 몇몇 개 역시 블랙라벨로 편입되었습니다. 버티고 역시 2020년에 블랙라벨에 흡수되어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책 등에 DC 블랙 혹은 버티고가 써져 있다 하시면 대부분 평행세계구나 혹은 좀 다크한 분위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라이시스와 메인 세계관입니다. 크라이시스, 해석하면 위기인데 세계관이 많이 바뀔 정도로 큰 이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C에서는 이벤트와 크라이시스를 따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입문자분들은 크라이시스라고 꼭 세계관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규모 이벤트로만 해석하셔도 입문하시는 데는 무방하십니다. 첫 크라이시스는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무한 지구의 위기고 그 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등등 많은 크라이시스가 있었는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재정립되는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었어서 크라이시스는 리부트다 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 그냥 큰 이벤트라고만 보셔도 입문자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세계관인데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뉴어스, 프라이머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86년 첫 번째 크라이시스 이전에는 DC 유니버스가 무한대였고 메인 우주는 지구 1위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지구들이 통합돼서 뉴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06년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에서 다시 52개의 평행 우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인 우주는 뉴어스고요. 2011년에는 플래시 포인트로 메인 지구가 뉴어스에서 지구 0, 프라이머스로 바뀌고 여전히 평행 우주는 52개입니다. 뉴 5위부터 여담으로 메인 우주가 지구 0, 프라이머스가 되면서 지구 1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마블의 얼티밋 유니버스 같이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2017년에 우주의 반대 버전인 다크 멀티버스도 나오는데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2022년에는 다크 크라이시스로 우주가 다시 무한대가 됩니다. 딱 이거만 아셔도 어차피 메인 타이틀들은 대부분 메인 우주인 프라이머스나 뉴어스에서 진행되니까요. 평행 우주를 굳이 구분 지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 정도만 아셔도 보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알면 좋은 큼직한 사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로 1986년에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인데요. 여기서 안티모니터가 첫 등장하고 베리 앨런이 죽습니다. 메인 우주는 원래 메인이었던 지구 1과 지구 2등이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뉴어스가 탄생합니다. 이 커버는 알고 가시면 나중에 오마주 많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메인 우주는 아니지만 1986년에 왓치맨과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세상에 나옵니다. 1988년에 이대 로빈인 제이슨 토드가 루커의 빠루로 맞다가 정신을 잃어서 루커가 설치한 폭탄의 폭발에 휩쓸려 죽습니다. 이 커버도 아시면 좋습니다. 1992년에 슈퍼맨이 죽습니다. 1994년에 할조던의 고향 포스트시티가 파괴됩니다. 할조던은 좌절하며 패럴렉스가 됩니다. 1994년에 제로아워 크라이시스 인 타임에서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에서 지구 1과 지구 2 짬뽕 시키느라 생긴 설정 충돌을 메꿉니다. 1994년에 브루스 웨인이 베인에게 허리가 부러져 활동을 잠깐 멈추고 아즈라엘이라는 캐릭터가 배트맨을 이어받았습니다. 1999년에 고담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고담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노맨즈랜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정발이 잘 되어 있어서 DC는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름과 친숙해져야 할 만한 장소부터 설명드리고 추후 캐릭터 리딩 가이드 때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담시에는 아이스버그 라운지가 있다 같은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배트맨 리딩 가이드에서 알려드리고 장소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 옆에 아이콘은 그 캐릭터 리딩 가이드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는 표시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뉴욕에 있는 가상의 도시이며 슈퍼맨의 주 활동지이고 내일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데일리 플래닛이라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스몰빌은 캔자스에 있는 슈퍼맨의 지구 고향입니다. 슈퍼맨의 우주선이 떨어진 곳입니다. 크립톤은 슈퍼맨의 찐 고향 외계 행성입니다. 적색 태양에 공전합니다. 템톤존은 시간이 안 흐르는 공간입니다. 보통 슈퍼맨이 죄수들을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고도기 요새는 슈퍼맨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북극에 있으며 들어가는 데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판도르는 브레이니악이라는 빌런에 의해 축소되어 수집된 병 속의 크립톤 도시입니다. 안에는 크립토닌이 거주합니다. 고담은 유명한 배트맨의 도시죠. 뉴저지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트맨 리딩 가이드에서 뵙겠습니다. 아캄 수용소와 블랙게이트 교도소는 고담에 있는 범죄자 수용소들이며 아캄은 좀 질 나쁜 애들이 가는 곳이고 블랙게이트는 그나마 양반인 애들이 갑니다. 테미스키라는 원더우먼의 고향입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도 하며 아마조니아나 아마존 섬이라고도 합니다. 센트럴시티 키스톤시티는 플래시들이 활동하는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주리 강을 하나 끼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포스트시티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할 조던의 고향입니다. 오아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행성입니다. 그린랜턴 군단의 본거지입니다. 파워배터리나 모고는 그린랜턴 리딩 가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쿼드는 오아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반물질 우주의 중심 행성입니다. 그린랜턴 군단의 적수인 시네스트로 군단의 본거지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말로 들어도 아실만한 아쿠아맨의 본거지입니다. 스타시티는 그린 에로우의 본거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합니다. 영혼의 바위는 시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빌리베스는 샤잠으로 만든 마법사 샤잠과 마법 관련하면 등장하는 곳입니다. 벨리브는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교도소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주 활동지라 해야 할지 가둬진 곳이라 해야 할지 초능력 있는 친구들은 보통 이곳으로 이송됩니다. 라는 아담 스트레인지라는 히어로의 주 활동지 외계 행성이며 사나가르랑 시도 때도 없이 치고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나가르는 호크맨 호크걸이 사용하는 N번째 금속의 매장지 외계 행성이며 역시 란과 싸우는 걸로 유명합니다. 원주민들은 호크맨과 호크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타마라는 히어로 스타파이어의 고향 외계 행성입니다.
사실 입문하실 땐 스타파이어만 아셔도 무방하십니다. 종족은 딱 뉴가즈만 알고 가시면 나머진 다 그러려니 넘길 수 있으실 겁니다. 포스월드, 뉴가즈 쉽게 설명해서 행성만 있던 제1세계, 그 행성을 채운 우리가 알던 제우스나 토르 같은 올드갓들 제2세계, 전쟁으로 행성들과 신들 다 파괴되고 죽은 후에 지구 같은 행성들이 생겨난 제3세계, 뉴 제네시스와 아포콜립스가 생기고 새로운 신들이 태어난 제4세계라 보시면 됩니다. 착한 편은 뉴 제네시스라는 행성에서, 나쁜 편은 아포콜립스라는 행성에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 제네시스의 지도자는 하이파더, 아포콜립스의 지도자는 다크사이드인데 그 둘은 서로 싸우다 평화를 위해 아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이 둘이 바로 미스터 미라클과 오라이온인데, 뉴 제네시스에서 아포콜립스로 간 미스터 미라클은 태생이 선에서 선한 편, 아포콜립스에서 뉴 제네시스로 넘어간 오라이온은 착하게 자라서 선한 편, 결국 둘 다 선한 편이 됐습니다. 오라이온은 약간 과격한 면이 있긴 합니다. 뉴가즈 중 메트론이란 신은 지식의 신으로 지식만 추구하여서 어느 편도 안 되는 중립입니다. 이 메트론의 특징 중 가장 큰 건 앉아있는 이 모비우스 체어가 본체로 할 수 있을 만큼 사기인 아이템입니다. 한 번은 배트맨이 여기 앉았다가 신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 빅 바르다란 인물 역시 아포콜립스 소속이었다가 미스터 미라클과 결혼해 선해진 인물이며, 더 아셔야 할 만한 인물은 브레니 곤니스, 히메리 퓨리즈, 칼리박, 스테판 울프, 다 아포콜립스 소속 나쁜 애들인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셔야 할 것은 뉴가즈는 신이긴 하지만 신이라고 무작정 세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애들도 있고, 내구도나 힘만 인간에 비해 약간 세진 애들 투성이라 다크사이드를 제외하면 저도 처음 봤을 때 의외였던 면이 있습니다. 크립토나이트는 유명한 슈퍼맨 억제제입니다. 크립톤 행성이 파괴될 때 나온 광물로 슈퍼맨이 배트맨에게 신뢰의 표시로 준 적이 있습니다. 엠버운제 금속은 호크맨과 호크걸이 사용하는 갑옷의 원재료로 중력을 무시하고 날게 해준다던가, 내구도도 높은 금속입니다. 물론 파워도 올라갑니다. 마더박스는 뉴가즈가 쓰는 이동식 조그마한 슈퍼컴퓨터라 보시면 됩니다. 게임보이나 닌텐도처럼 생겼고 수많은 기능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붐튜브라는 포탈 순간이동 기능입니다. 열릴 때 부음하고 큰 소리가 나기에 그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물은 하도 많아서 캐릭터별로 상세한 건 추후에 올려드릴 리딩 가이드에서 알려드리고 좀 큼직한 애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롱게이티드맨과 플라스틱맨입니다. 둘 다 고무처럼 몸을 늘리는 히어로 캐릭터인데, 차이점이라면 일롱게이티드맨은 탐정 캐릭터이며 모종의 사건 이후로 굉장히 진지해졌고, 플라스틱맨은 애초에 개그 캐릭터이고 몸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변장이나 손가락으로 열쇠를 만드는 등 능력 구현의 차이도 있습니다. 부스터 골드와 블루 비틀은 둘 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넣은 건 아니지만, 부스터 골드는 미래에서 온 히어로로 미래 장비들과 스키치라는 로봇 조수가 있습니다. 블루 비틀은 여러 캐릭터가 있지만 2대 테드 포드가 가장 유명하고 현역이며 3대 하이메 레이스가 그 뒤를 쫓고 있고, 이번에 나오는 영화 역시 하이메가 주역입니다. 스케럽이라는 과거 유물의 힘으로 슈트발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틴 타이탄은 젊은 저스티스 리그라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틴 타이탄이 아닌 틴 타이탄 친구들이 커서 만든 타이탄만 기억하셔도 되는 게, 정발된 틴 타이탄 타이틀이나 타이탄 타이틀이 없습니다.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는 30세기에서 31세기에 존재하는 슈퍼맨을 모토로 하는 히어로 단체입니다. 간혹 리전이 현재로 넘어온다던가 캐릭터가 미래로 넘어가 리전을 만난다던가 하는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며, 엘이 적힌 반지를 차고 있는 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레슬리 톰킨스는 고담에서 활동하는 의사이고, 어릴 적부터 브루스를 진찰해 보통 배트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조력자로 묘사됩니다. 비키 베일은 고담에서 활동하는 기자이며 가끔씩 배트맨과 엮이기도 합니다. 복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스펙터는 식주를 매개로 해 이 세상에 현존하는 존재인데, 마법이나 비행 등 웬만한 능력은 다 가지고 있고 코스믹급으로 강한 데 비해 외국 염려도 안하고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제 생각엔 딱 이 정도만 아셔도 정발 입문하시는 데는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DC는 뉴5 이후로는 딱히 뭘 알고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전은 딱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마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